반갑습니다. 네,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찍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 스쿨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제일 첫 번째, Z30 유용한 설정, 바로 사진 촬영 메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30이 아니어도 또 우리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의 이 메뉴 체계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또 참고용으로 또 다른 기종에도 같이 접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유용한 설정 잘 숙지해 두시면 촬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은 설정을 켜야 된다, 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장노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장시간 노출, 즉 장노출 촬영을 하실 때 30초간 촬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켜시게 되면 30초의 촬영이 끝난 다음에 거의 같은 그 약 30초간 다시 카메라에서 노이즈 억제 처리,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장씩 딱 찍고 그냥 끝나셔서 후보정 없이 카메라에서 노이즈 억제 처리 기능을 맡기실 거면 ON 하고 켜놓으셔도 좋지만, 인터벌로 계속 지속적으로 찍는 장노출일 때는 한 장 찍고 인터벌 설정을 하셨는데 장노출 노이즈 감성을 켜놓으시게 되면 인터벌의 컷수, 장수가 엉키겠죠. 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고감도 노이즈 감소 기능은 일단 저감도에서는 어차피 특별히 큰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감도 노이즈 감소 기능은 못해도 최소한 ISO 감도 1600 이상 넘어가는 고감도부터, 그럴 때는 너무 노이즈가 많을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노이즈를 좀 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고감도 노이즈 감소 기능은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과 다르게 촬영하신 다음에 대기시간 없이 다음에 바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이라든가 감도를 좀 올려서 높여서 찍으실 때는 고감도 노이즈 감소 기능이 유용하실 겁니다. 자, 비네트 컨트롤은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해 주는 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그냥 켜 놓으시는 게 좋고요. 회절 보정, 이 미러리스에 들어와 있는 기능이죠. 잠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니콘 스쿨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그 상황에 대한 조치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조리개를 많이 조이시게 되면 조리개 구멍이 작아진 상태로 빛이 통하게 되면 빛이 틀어지는 회절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는 벌려서 찍으실 때도 있고 적정치로 하실 때도 있고 많이 조이실 때도 있죠. 목적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회절 현상 이 보정 기능은 많이 조이셨을 때, 어쩔 수 없이 조이셨을 때 약간의 화질 저하 현상을 보완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켜놓으시고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플리커 현상 감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공장 출고 세팅은 꺼져 있지만 켜놓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제 실내 내부 등들이 LED 등으로 되어 있지만요, LED 등에도 전멸등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깜빡 이렇게 전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보셨던 봉 형광등 있죠. 이렇게 긴 봉 형광등. 그 봉 형광등이 60Hz입니다. 그러니까 60Hz란 얘기는요, 1초당 60번이 깜빡인다는 얘기예요. 1초에 60번이 깜빡입니다. 우리 눈은 그거를 깜빡이는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60번이면 그러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60번이니까 실제로는 양쪽에 2번의 반복이니까 실제로 그거를 한 번씩 횟수로 치면 더블인 120번을 깜빡이게 되면 온 오프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셔터 스피드가 전멸등 아래에 있는 실내 내부에서 바로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좀 올리다 보면 125분의 1초가 대략 이 형광등의 봉 형광등의
120Hz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거기까지는 괜찮다가 위로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모니터 화면에서 마치 뭔가 중간에 띠 막대가 이렇게 보이는 주사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플리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커 현상 감소 기능은 이제 그런 상황을 카메라가 빛으로 감지해서 정상적으로 빛이 충분히 이제 쏘고 있을 때 셔터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켜 놓으셔야 되겠죠. 네. LED 등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광하는 LED 등이 있고요. 조금 등급이 조금 좀 낮은 LED 등은 일반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는 전멸 LED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측광 방식은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노출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플래시 모드. 플래시 모드는 우리 앞에 이제 제가 플래시 모드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플래시를 위에 핫슈, 즉 액세서리 슈 위쪽에다가 장착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낮에도 플래시를 역광일선 쓰시기도 하죠. 그런데 밤에 촬영하실 때요, 밤에 촬영하실 때 요거는 하나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플래시를 한번 장착을 했습니다. 플래시 파워를 올렸고요. 강제 발광 말고 정목 감소 기능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OK 해놓고 한 장을 찍겠습니다. 자, 앞에 플래시를 잠깐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플래시만 잠깐 봐주십시오. 느껴지시나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플래시를 셔터를 눌렀을 때 바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요. 상황을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AFS로 해놓고 싱글 포인트를 맞춘 다음에 아예 타겟을 정해놓고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찍으면 앞에 톡톡톡 촥 메뉴 플래시 모드 강제 발광, 카메라면 잠깐만 다시 부탁드려요. 강제 발광으로 제가 강제 발광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찍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한 번만 빵 하고 터져요. 그런데 카메라 설정에서 메뉴 플래시 모드에서 정목 감소 기능을 딱 켜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플래시 앞쪽만 잠깐만 봐주십시오. 네, 앞에 예비 발광이 뭔가 톡톡톡 하고 터지죠.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정목 감소 기능, 야간에 밤에 인물 촬영하셨을 때요, 플래시를 터뜨리면 눈이 빨갛게 나오는 정력 현상이 생기죠. 이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예비 발광이 뭐냐면, 우리가 왜 빨갛게 보이는지, 눈이 왜 빨개지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밤에는 눈이 알아서 자동으로 암 수능을 하기 때문에 홍채가 늘어나면서 동공이 커집니다. 이렇게 동공이 벌려진 상태에서 플래시를 빵 때리면 찍히시는 분 눈동자에 동공이 커지니까 그 사이 안에 있는 실핏줄이 반사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정목 감소 기능을 켜시게 되면, 셔터를 누르시게 되면 톡톡톡 하고 작게 먼저 예비 발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바로 빛이 오니까 명수능을 하는 거죠. 깜깜할 때는 암수능을 해서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빛이 툭툭툭 쏘니까 우리의 의지관계없이 동공 반사가 자동으로 홍채가 좁혀지면서 동공이 촉촉촉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작아진 상태로 마지막에 본발광에서 셔터가 열릴 때 빵 하고 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공이 작아지니까 빨간 눈이 안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대신 이제 이 정목 감소 기능을 켜놓으실 때는 찍히시는 분한테
우리 사진 촬영을 하시는 작가님들은 이 메커니즘은 알지만 찍히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목 감소 기능을 하실 때는 찍히시는 분한테 앞에 몇 번 터지니까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비 발광에서 찍힌 줄 알고 딱 하고 자세 풀고 딱 그냥 가세요. 네. 그래서 정목 감소 기능은 설명해 주시고 앞에 몇 번 터지니까 잠깐만 그대로 서게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정목 감소 플래시 부분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원래 기본적인 광점은 모든 거를 정목 감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빨간 눈이 생기는 야간에 인물 촬영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특수 촬영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브라켓팅, 다중 노출, HDR, 인터벌, 타임랩스 이렇게 있죠. 초점 시프트까지. 무음 촬영일 경우에는 우리가 셔터 소리가 척 하고 나는데 만약에 종교 행사라든가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예쁜 아가를 찍어주는데 척척하면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만약에 아가가 이렇게 깬다면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무음 촬영 모드로 또 전환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특수 촬영에 대한 거. 브라켓팅은 우리가 한 장을 찍었을 때 우리가 노출 편차가 많은 경우라면 한 장을 딱 찍어 놓고 밝고 어둠의 격차가 너무 커서 마지막에 결과물이 일출이나 일몰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지 않고 촬영하시게 되면 어느 쪽 한쪽은 노출을 뭔가 상황을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태양을 쪽 부분을 노출을 어둡게 찍고 밑에 아래쪽에 있는 안부를 나중에 보정으로 끌어올리시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동 브라켓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보존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사진을 3장을 찍으시는 거죠. 자, 자동 브라켓팅은 이제 노출 브라켓팅입니다. 노출 브라켓팅. 촬영 컷수는 만약에 3장을 찍는다라고 가정하고 증가 간격, 즉 노출 간격은 3장.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케이를 해놓고 브라켓팅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브라켓팅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적정 기준에서 한 장, 적정 하나, 그 다음에 노출 부족 사진 하나, 노출 과다 사진 하나 이렇게 3장을 찍어줍니다. 카메라에서 합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3가지의 사진을 갖고 따로 디지털 현상 프로그램인 포토샵 같은 후처리 보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이 3개를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을 따로따로 살릴 때 이제 쓰시는 거죠. 네. 자, 다시 끄고요. 아래 다중 노출 들어가겠습니다. 다중 노출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할 건지 한 번 하고 끝내실 건지 이런 이제 메뉴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촬영 컷수는 2장에서부터 네, 10장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합성 모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가산, 가중 평균 가산, 밝게 어둡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화상 로우 저장은요. 우리가 다중 노출을 하게 되면 한 장을 찍고 2장을 찍는다라고 가정하면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찍은 거를 카메라가 알아서 이제 합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개별 화상 저장을 온 해놓으시면 2장 찍은 거를 따로따로 기록도 로우 파일로도 기록을 해주고 합성되어 있는 파일도 잡아줍니다. 자, 합성 촬영은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한번 딱 찍으신 다음에 다중 노출할 때입니다. 찍으신 다음에 다음에 상을 맞출 때 먼저 찍었던 게 바로 모니터의 반 정도 오버레이 상태로 미리 자리를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겹치는 다른 쪽의 사진을 어느 정도 어디에다가 위치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동 노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예시 사진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아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가산, 가중 평균 가산, 그 다음에 밝게, 어둡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단순 가산입니다. 촬영을 하실 때마다 계속 노출이 증가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한번 적정으로 찍고 그 다음에 또 적정으로 찍으면 알아서 합성을 해도 적정. 우리가 셔터를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 한 번 한 화상에다가 계속 빛을 노광을 시키는 거니까
단순 가산일 경우에는 적정을 2번 찍으면 노출 과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노출 과다가 안 된 이유는 단순 가산은 필름 시뮬레이션화 되어 있는 거를 디지털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을 찍으면 노출이 과다가 되기 때문에 2장을 노출 부족으로 2장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중평균 가산은 어떻게 찍으시든지 간에 평균값을 잡아주니까 처음에 다중노출 촬영하실 때는 가중평균 가산 값으로 하시는 게 좀 무난하고 편안하실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네, 똑같이 이것도 가중평균 가산이고요. 가중평균 가산은 계속 겹친 상태가 오버레이가 됩니다. 요게 밝게 하기입니다. 네, 밝게 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둡게 하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뒤의 배경이 어둡죠. 주 피사체, 나타내고 싶은 주제가 밝으면 밝게 하기로 하시는 게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고요. 뒤의 배경이 밝고 주 피사체가 어둡다면 어둡게 하기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결과물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결과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카메라면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HDR. HDR은 한 번 딱 찍으시면 셔터를 누르시면 따닥하고 2번이 찍힙니다. 그래서 적정, 카메라에서 맞추는 적정에서 기준에서 아까 브라켓팅과 조금 다른 차이가 뭐냐면 적정이 있으면 이 적정을 찍는 게 아니라 2장을 셔터 한 번에 2장을 카메라 알아서 찍어줍니다. 노출 부족 하나, 노출 과다 하나. 그래서 이 노출 부족과 노출 과다의 사진 중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합성해서 카메라가 만들어줍니다. 네. 조금 고대비 사진, 즉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사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인터벌 촬영, 우리가 촥 한 장 찍고 촥 계속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기능 있죠. 타임랩스도 같은 개념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와 볼까요? 보시면 인터벌을 얼마만큼 둘 건지, 니콘 카메라 쓰시는 작가님들 인터벌 촬영하실 때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터벌, 니콘 카메라는 인터벌이 셔터 스피드를 포함합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별 궤적을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부 타이머 릴리즈 장치가 아니라 카메라에 있는 바로 인터벌 기능을 쓸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별 궤적을 하나 예시를 들어드렸죠. 별은 계속 움직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구에 붙어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도는 거죠. 자, 어쨌든 별이 움직이는 거를 길게 해서 나중에 쭉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는 별의 궤적, 경로 궤적을 길게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30초를 찍고 중간에 한번 쉬고 다시 또 30초를 찍고 각자 인터벌로 여러 장에 몇백 장을 찍은 다음에 이제 붙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별이 쭉 찍히다가 어쨌든 중간에 한번 쉬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요 사이 간격은, 인터벌 간격은 최소화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촬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에서 M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로 벌브 모드 말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30초까지가 기본이죠. 자, 그러면 30초를 찍었어요. M모드로 결정하시고 30초. 그럼 잠깐만 제가 화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상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상황을 맞게끔 한번 해보죠. 셔터 스피드를요 30초로 했어요. 네.
일단 지금 요 레인지는 조리개가 가변 조리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별교를 한다면 보통 뭐 정해져 있는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 F4 내외 정도면 별교적은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감도는 대략 이 정도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30초잖아요. 인터벌을 다시 들어오면 30초를 찍고 1초를 쉬는 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30초를 찍고 1초를 쉬는 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한 3, 4시간을요. 그렇다면 30초를 찍고 1초를 쉬니까 인터벌을 여기에다가 1초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니콘 카메라의 시스템은 인터벌이 셔터 스피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벌 자체의 기능은 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가 몇 초인지 이 인터벌 얘는 알지 못해요. 그냥 1초면 1초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할 뿐이에요. 즉 1초마다 같은 동작이라는 얘기는 셔터를 여는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초마다 아니라 아까 셔터 스피드가 30초니까 이거는 상황이 안 되죠. 그렇다면 셔터 스피드를 포함하니까 이 부분 가볍게 넘기시면 나중에 엉키니까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1초로 하면 셔터 스피드, 즉 인터벌은 셔터 스피드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30초니까 인터벌을 31초로 만들면 30초간 셔터를 열었다가 셔터가 닫고 인터벌은 요 출발 지점에서부터 31초에 와서 다시 셔터를 열어두는 동작을 하겠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또 엉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아까 상황으로 다시 가보죠. 이 30초, 제가 30초를요 1초부터 등비 수열 방식으로 다시 한 스탑씩 올려보겠습니다. 1초 다음에 더 느린 한 스탑의 셔터 스피드는 2초입니다. 2초 다음에 4초입니다. 4초 다음에 8초입니다. 8초 다음에는요.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16초가 돼야 되겠죠? 클릭을 메인 컴에다를 하나, 둘, 셋 했더니 15초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거는 카메라의 표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 15초는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타임워치로 스탑워치로 초를 재면 이 15초는 16초간 셔터가 열려있게 됩니다. 표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초 다음에는 한 스탑 위는 얼마죠? 32초죠?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은 30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스탑워치로 재면 32초간 열려있게 됩니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카메라의 30초는 30초, 리얼 30초가 아니라 실제로는 32초니까 인터벌을 1초를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로 33초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겁니다. 이 부분만 잊지 않으시면 인터벌은 그 나머지 외에 셔터 스피드가 15초보다 짧은 인터벌과 셔터 스피드 관계는 엉킬 일이 없어요. 15초부터 그 넘어가는 것부터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15초가 실제로 16초이고 30초가 32초이기 때문에 인터벌 간격이 엉키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인터벌 촬영은 네, 전문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타임랩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인터벌 간격으로 어떻게 촬영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인터벌 촬영 오시게 되면 인터벌 촬영 제가 3초마다 대신 셔터 스피드는 A 모드로 그냥 결정해서 알아서 조리개를 결정하고 알아서 노출 맞게끔 촥 찍게끔 두겠습니다. 촬영 시간은 약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놓고 촬영 시작 하면 촥 3초 후에 촥 3초 후에 촥 3초 후에 촥 계속 한 거를 동영상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 동영상으로 묶어준 결과물을 우리 자료화면으로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이게 방금 전에 세팅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타임랩스입니다. 이런 결과물을 아주 손쉽게 작가님들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타임랩스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찍다 보니까 혹시 설정은 몇 시간을 한 2시간을 해놨는데 이미 해가 다 져서 깜깜해서 이 이상은 더 찍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계속 그 설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나? 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니콘 카메라는 그냥 파워를 끄시면 바로 그 직전 그 단계까지 기록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유용한 기능이죠. 네. 그동안 찍었던 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파워를 끄셔도 그 순간까지 타임랩스로 만들어줍니다. 네. 됐습니다.